경기 북부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연천과 남양주에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천경찰서는 미신고 아동 1명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오는 9월 포천 옛 육군 육공병 여단에서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회 특위 의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동두천 지역의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이행 제재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연천과 남양주에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천경찰서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을 찾아달라는 연천군의 의뢰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20대 친모 B 씨는 최근 연천군 조사에서 2016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의뢰한 2건 모두 친부모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방과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3일 기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160여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군은 현재 이들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맞서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오는 9월 포천 옛 육군 육공병 여단에서 창설을 준비하는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특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연재창 특위위원장과 김현규 포천시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옛 육공병 여단 앞 송우리 중앙사거리에서 주둔 폐해를 알리는 첫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하순까지 평일 오전 8시와 오후 6시마다 1시간씩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두천 지역의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동두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하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례는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방문하겠다거나 영업장이 방역지원금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 조사나 영업장 방역 소독 등의 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의 아빠 사진을 들고 시위한 그 미혼모의 사진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여전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약 80.7%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약 58.8% 정도에 불과해서 한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나 양육비 등 현금 지원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당연하게 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양육비를 미루고 있는 비양육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까?
양육비 자체가 이혼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데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비양육자가 지급을 안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 판결을 받아내거나 그럼에도 채무자가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강화되면서 비양육자의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만 공개하는 사이트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이게 왜 지금 적극적으로 철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 독일에서 이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내주고 나중에 양육 책임자에게 채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회수율이 17%에 불과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일단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선전과 한화이글스의 연승 등으로 프로야구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5일에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프로야구 팬들의 변천사를 알아봤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2년) 정부의 3S 정책 중 스포츠의 일환으로 출범된 한국 프로야구 KBO. 첫 시작은 서울의 MBC 청룡,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광주의 해태타이거즈 등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6개 구단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역마다 구단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야구단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자존심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로야구 팬들의 지역색이 강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면 롯데자이언츠 팬, 광주에서 태어나면 해태타이거즈 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색은 경기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롯데와 해태의 경기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구단의 팬들에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대편이 지고 있을 때 보면 컵라면 국물을 뿌리고 어떨 때는 오줌도 싸고 애를 안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시를 시키는 거야. 해태 팬들이 그냥 우리 쪽 와서 응원을 하다 보면 가만 안 둬요. 팬들이 난리 나요. 어디서. 그때는 막 이겨야 되고 막 강했고 과했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셌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한 번씩 그때는. 지금도 프로야구의 지역색이 강하지만 예전에 비해 다소 옅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마다 구단이 한 개씩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0개 구단 체제로 수도권에만 5개 팀이 존재하고 경상도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떠나 좋아하는 구단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야구 팬들은 지역색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이대호 선수의 시원한 홈런을 보면서 롯데자이언츠의 팬이 됐는데요. 지금도 충남 갈매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야구 팬들을 만나 들어보시죠. 가시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좋아하게 돼 그 선수가 뛰는 구단을 좋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또 야구를 처음 본 시기 인상 깊은 경기를 한 팀을 응원하는 팬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야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기아 타이거즈의 시원시원한 경기력과 또 한국 시리즈의 나지완 선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양현종, 윤성민 선수처럼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저를 또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팀 문화에 빠져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패를 떠나 팀 문화를 좋아하거나 각 구단만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응원법에 따라 선호하는 구단을 정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있어서는 이 승패에 좌우하지 않고 관계없이 야구 본연을 즐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좋아서 하나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장점은 일단은 이거는 팬분들도 그렇고 구단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족같이 아주라 상대 투수가 견제했을 때 막 좀 이런 그 응원을 접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여성 팬과 가족 단위 팬이 늘어나는 등 팬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선호 구단을 선택하는 이유도 많아지고 팬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고 저희 때는 남성의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막 과격한 그런 게 되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이제 즐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응원해주는 선수를 정말 응원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여름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야구팀의 경기를 보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홈런처럼 멀리 날려버리시는 건 어떤가요? 김민철 국회의원이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에 어린이 전용국장 설립과 금신 지하차도 내진 보강 2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내 어린이 전용국장 설립 6억 원, 금신 지하차도 내진 보강 사업 사업 2억 원 등입니다.